2025년 12월 8일 태국군의 공습이 재개되면서 태국 캄보디아 국경에서 다시 한번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10월에 체결됐던 휴전협정은 2달도 차에 버티지 못했죠. 그런데 이번 충돌에서 캄보디아가 느끼는 공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바로 태국군이 한국산 무기로 무장하면서 양국 간 군사력 격차가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레아 비헤르 사원을 둘러싼 영토 분쟁이 1세기 넘게 이어진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서 지금 한국산 무기가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5년 5월부터 본격화된 이번 충돌에서 캄보디아는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심에는 태국이 지난 몇 년간 적극적으로 도입해온 한국산 무기 체계가 있습니다. 2015년부터 태국이 도입해온 T-50TH 고등훈령이 14대, 2018년 200억 원을 들여 도입한 푸미폰 아두냐대급 호위함, 그리고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검토에 들어간 FA-50 경전투기까지, 이처럼 태국의 군사력 현대화는 모두 한국산 무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경 지역에서 포착된 태국군의 움직임은 캄보디아 군부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한국산 훈련기로 양성된 태국 공군 조종사들의 작전 능력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향상됐다는 첩보가 연이어 들어왔습니다. T-50TH는 단순한 훈련기가 아닙니다. 최대 속도 마하 1.5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이 기체는 필요시 즉각 경전투기로 전환될 수 있는 다목적 플랫폼입니다. 2024년 호주에서 열린 피치블랙 훈련에서 필리핀의 FA-50이 태국의 그리펜 전투기를 상대로 10대 7로 우위를 점했다는 소식은 캄보디아 군부의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같은 한국산 T-40 계열 항공기를 운용하는 태국 공군의 전력이 급격히 강화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방콕 소재 전략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태국 공군의 작전 능력이 한국산 훈령이 도입 이후 3년 만에 40% 이상 향상됐다며, 이는 동남아시아 지역 공군력 순위를 재편할 만한 변화라고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태국 해군이 보유한 푸미폰 아두냐대급 호위함은 동남아시아 최강급 수상 전투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650톤급 이 호위함은 한국 해군의 대구급 호위함을 기반으로 제작됐으며 최첨단 레이더와 미사일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해군이 보유한 낡은 함정들로는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전력입니다. 태국 해군은 2026년 차기 호위함 사업에서도 한국산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제안한 3,000통읍, 4,000통읍 호위함은 현재 운용 중인 푸미폰 아두냐대급 호위함보다 한층 더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만약 태국이 이 호위함을 추가로 도입한다면 태국만 완 일대에서 캄보디아의 해상 영향력은 사실상 소멸될 위기에 처합니다. 동남아시아 연구센터 관계자는 태국의 한국산 무기 도입은 단순한 군비 증강을 넘어 지역 군사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략적 선택이라며, 특히 캄보디아와의 국경 분쟁을 염두에 둔 전력 강화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태국은 지난 10년간 한국산 무기에 약 1조 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이는 태국 방산 조달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영국 군사 전문지 제인스는 태국의 방산 예산이 2017년 7억 9,400만 달러에서 2021년 9억 6,500만 달러로 22%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한국산 무기 도입에 사용됐습니다. 반면 캄보디아의 상황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산 무기에 의존해온 캄보디아군은 노후화된 장비로 현대전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태국이 한국산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는 동안 캄보디아는 1961, 70년대 구형 장비를 여전히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경에서 포착된 태국군의 기동훈련 영상은 캄보디아의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산 무기로 무장한 태국군의 반응 속도와 정밀도는 과거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T-50TH로 훈련받은 조종사들의 출격 준비 시간은 구형 전투기 대비 절반 수준으로 단축되었고 작전 성공률은 2배 이상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캄보디아 국방연구소는 긴급 보고서를 통해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5년 내 태국과의 군사력 격차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산 무기의 가장 큰 위협은 성능뿐 아니라 빠른 납기와 철저한 유지보수 시스템이라며 태국이 확보한 작전 가동률은 캄보디아가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베트남까지 한국산 무기 대열에 합류했다는 점입니다. 2025년 8월 베트남은 팔라인 자주포 20문을 3,500억 원에 도입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공산권 국가로는 처음으로 한국 무기를 구매한 베트남의 결정은 동남아시아 전체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캄보디아는 이제 사방이 한국산 무기로 둘러싸인 형국입니다. 북쪽으로는 태국, 동쪽으로는 베트남이 한국산 무기를 앞세워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중국과 긴장 관계에 있는 베트남이 K9 자주포를 도입한 것은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 확보를 의미합니다. K9 자주포는 사거리 40km에 달하는 155mm 포탄을 분당 6발씩 발사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진지 변경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생존성도 매우 높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위력이 입증된 K9은 현재 전 세계 11개국이 운용하는 베스트셀러입니다. 필리핀도 2025년 6월 FA-50 전투기 1위대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면서 총 24대 한국산 전투기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FA-50 경공격기 18대를 도입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체가 한국산 무기로 재무장하는 가운데 캄보디아만 홀로 고립되는 형국입니다. 메콩 델타 지역 연구소 관계자는 한국산 무기의 동남아 확산은 지역 군사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다며 특히 가성비와 성능을 동시에 잡은 한국산 무기는 예산이 제한적인 동남아 국가들에게 최적의 선택지로 떠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캄보디아의 딜레마는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자니 이미 태국이 선점한 상황에서 같은 무기 체계로 맞서야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게다가 캄보디아의 국방 예산은 태국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설령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려 해도 태국만큼의 물량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경 충돌이 재개된 12월 8일, 캄보디아 국방부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태국의 일방적인 무력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었지만 성명 행간에는 깊은 무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과거처럼 병력수로 밀어붙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현대는 첨단 무기와 훈련된 인력, 그리고 신속한 작전 수행 능력이 승패를 가릅니다. 이 모든 면에서 한국산 무기로 무장한 태국은 캄보디아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프놈펜 소재 한 외교 소식통은 캄보디아 군부 내에서 한국산 무기 앞에서는 숫자로 버틸 수 없다는 절망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한국의 무기 수출 자제를 요청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정상적인 방산 수출은 국제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태국은 한국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는 것입니다. 2018년 도입한 푸미폰 아두냐대급 호위함은 태국 방산 계약 사상 최대 규모였지만 약속된 기한 내에 인도되었고 현재까지 작전 가동률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산 무기가 수년씩 납기가 지연되는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폴란드가 독일 러파르트2 전차는 9년을 기다려야 하지만 한국 K2 전차는 3년 만에 180대를 모두 받은 것처럼 태국 역시 한국산 무기의 신속한 납품에 큰 만족을 표했습니다. 2024년
태국 국방부 장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KAI 공장을 둘러본 것도 이런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캄보디아로서는 이 모든 상황이 악몽과 같습니다. 국경 분쟁에서 밀릴 뿐 아니라 지역 내 군사적 영향력마저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한때 중국의 지원을 받으며 지역 강국을 꿈꿨던 캄보디아는 이제 한국산 무기로 무장한 이웃 국가들 사이에서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군사 질서가 한국산 무기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 캄보디아는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